네, 그 얘한테도 존댓말 세상이 확 써야죠.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부터 진행할 거고, 네, 시환이도 사람인데, 잘생긴 사람인데, 네, 잘생긴 사람도 질문해야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 9쪽에 보면 그 세계 몇몇 나라 정부에는 외계인에 대해서 그 대비하는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계인을 이렇게 대비하는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외계인에 대해 약간 분석을 하고 외계인이 약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임민진 씨. 저, 아, 제 생각에는 뭔가 외계인들이 지구가 낯설으니까 뭔가 지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시현 씨. 시환이. 네, 저요? 서로가 시환이 시켰는데. 궁금한 점이요? 아니, 서로가 그 질문을 했잖아. 그쪽에, 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에는 외계인이 왔을 경우에 그걸 대비하는 부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네. 하는지. 외계인이 왔을 때 데뷔하는 그 부서요. 서로 얘기 잘 못 들었어? 아, 들었는데, 음. 그, 그, 잘 이해 못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네. 이해는 하긴 했는데, 아, 정부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 몇 페이지 있지? 정부 20쪽에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 최고 책임자가 있는 그런 곳에서 대통령이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네, 그 대답을 했어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시환이가 정부는 최고 책임자가 있는 곳이라는데. 아, 네. 음. 질문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내가 얘기해. 그 질문이 페이지 9쪽에 있는 그 정부 몇몇 나라에 외계인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를 대비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서는 외계인을 찾아올 때 그러니까 뭐를 하는 부서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아, 뭐를 하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고. 네, 네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되고.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음. 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죄송할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질문을 읽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저자가 이거 얘기를 장난삼아 재미로 쓴 거를 서로가 팩트로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서 아, 이게 정부가 아, 진짜 외계인이 찾아올 걸 대비하는 부서가 정말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이게 정말 이 저자가 이게 팩트로 쓴 건지 가짜로 쓴 건지 선생님이 그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이 서로의 질문을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야 이거 장난이야라고 그냥 너는 뭐 장난을 너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라고 타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선생님 좀 이렇게 아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과연 외계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 정부, 조직이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들어본 적은 일단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는 있지.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게 수호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야. 하나, 손님. 친하게 지내야 될 손님, 방문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야. 또 하나는 위험한 침략자라는데 그 국가 위기 상황, 침략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럼 이제 외계에서 뭐가 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부서 중에 어디가 대응해야 될까? 정부. 그 정부 중에 정부가 이제 여러 그 기구로 나눠져 있잖아. 정부 중에서 누가 대응해야 될 것 같아? 국방부 국방부. 왜? 그 뭔가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돼서 어, 외부의 침략이라고 생각하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들이 군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얘기지. 근데 특히 이제 외계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와? 우, 우주 우주에서 오겠지. 우주에서 오니까 그 외계인에 대해 대비한다면 공군. 아니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우주 항공청이 생긴 거 알아? 음, 아? 우리나라에 최근에 우주 항공청이 생겼어. 근데 우주 항공청이 그런 일들을 담당할 수가 있겠지. 또는 이거는 이제 그 국가정보원 자원에서 기밀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아마 이 일을 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굳이 또 뭘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어쨌든 외계인도 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섭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어디? 외교부. 음, 외교를 담당한 외교부가 나가서 외계인들과 뭘 해야 되겠지. 아니면 이걸 뭐 영역으로 보면 과학의 영역으로 보면 어? 과학 교육과학부 우리나라 음, 교육과학부가 있는데 교육과학부에서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 외계인이 왔을 때 이게 어느 부서의 일이냐라는 부분부터가 아마 그 부처들 간에 아마 이게 누구의 일이냐라는 부분 갖고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외계인이 있다. 그래서 뭐 외계인 우주선과 관련되어서 국회가 나와서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실제로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CIA, 미국의 CIA나 FBI 같은 뭐야 정보 수사기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뭘 조사했다 이러한 썰이 있을 뿐, 실제로 이제 뭐 어느 부서에서 그것들을 하는지 그건 선생님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음, 네. 그 50쪽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의원 내각제를 해서 왕이 원수가 되고 정부의 수반이 총리가 맡아서 뭔가 나라에 관련된 일은 거의 다 총리가 하고 약간 명예만 왕이 갖는데 그 총리가 뭔가 국가에 대한 일을 할 때 왕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왕은 다른 나라의 뭔가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총리 같은 사람이 그 자기 나라에 왔을 때 약간 모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총리가 하는 일을 뭔가 허락해 주거나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정서루 씨. 제 생각에도 뭔가 총리는 약간 명예직이 아니라 국가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같은 일을 할 때 그 왕은 약간 그 나라의 권위 이런 걸 나타내서 뭔가 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약간 국내 안에 있는 그런 일을 약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어, 조시안 씨. 제 생각에 총리가 하는 일도 약간 왕이 뭐를 하라고 시켜서 뭐 그 일을 하거나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조금 혼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준이가 얘기한 건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 입헌 군주제하고 맞서는 거는 그냥 군주제 또는 왕정 국가야. 그 다음에 민준이가 또 하나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 총리 내각제, 총리 내각제 아니면 의회 그 의원 내각제 요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 대부분이 이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 총리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민준이가 요거하고 두 개를 지금 뭐 해서 섞어서 얘기했어. 섞어서 얘기했어. 근데 대부분이 입헌군주제, 총리내각제 같이 시행을 해. 근데 꼭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총리내각제를 한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점이 다른데 그럼 입헌군주제하고 군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뭐였어? 군주제. 군주제. 왕이 있는 왕정국가였어. 왕이 실질적인 지배자고 실질적인 통치자야. 그런데 입헌 군주제란 뭐냐면 군주가 있긴 한데 헌법에 따라서 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헌 군주제에서 왕은 상징적인 통치자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뭐 쉬운 뭐 뭐야 비속어로 하면 얼굴마담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냥 얼굴만 앞장 세운 뭐 또 다른 말로 바지 사장 이렇게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라 사장으로 다른 사람 앞에 뭐해 내세워지는 실제 사장은 따로 있는 실세는 따로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상징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의전이야 의전. 뭐라고? 의전. 의전이야. 의전이 뭐냐? 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에를 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랑 해? 총리. 총리랑 해. 그런데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하고, 어?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결정적인 뭐 사인을 하고 이런 건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거야? 왕, 왕 이름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뭐 환영 만찬을 뭐 개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 왕이 해. 왕, 왜? 영국의 형식적인 겉으로의 대표는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중요한 행사 이런 데에 그 왕이 나서서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식상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총리를 뽑아. 근데 그 총리를 누가 임명하는 거야?
왕.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야 시아이 네가 총리해라. 민주인 네가 총리해라.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 이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이 일할 사람을 찝었어. 근데 입헌 군주제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는데 다만 왕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처럼 임명하는 것처럼 할 뿐이야. 이해가? 네. 네. 여러분 뭐 학교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여러분이 회장 선거하지. 네. 어? 누가 뽑아? 여러분이 회장을 뽑잖아. 네. 회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임명해. 임명장, 정소로 어린이를 전교장으로 임명함. 근데 그걸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서로를 뭐 한 게 아니라고? 뽑은 게 아니라고. 이해가? 네. 네. 자, 그래서 입헌군주제인 나라도 있고 군주제인 나라도 있고 아예 이 거를 뭐 한 나라? 군주라는 걸 폐지하고 이른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공화국이다라고. 뭐라고 한다고? 공화.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 근데 입헌군주제나 군주제는 둘 다 누가 주인이라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왕. 왕이 나라의 주인. 근데 군주제 왕정 국가는 왕이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근데 입헌군주제는 왕이 형식적인, 상식적인 주인이야. 정리가 되니? 네. 아,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 총리 내각제 국가 중에도 왕이 없는 나라들도 많아. 그냥 총리만 있지 왕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대통령 중심제와 총리 내각제는 뭐가 다르냐? 대통령 중심제는 삼권 분립이 철저한 나라들이에요. 자, 삼권이 뭐예요? 행정부, 행정부, 입법부.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 요 세 개가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전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 우두머리인 거예요. 행정부의 우두머리야. 그래서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우두머리,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총리, 국무총리를 둬가지고 행정부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분을 볼 수 있는데 입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 국회의장.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서열 넘버 3야. 넘버 2인가 넘버 3가 쓰면 갑자기 헷갈리네. 국무총리가 더 먼저인지 국회의장이 먼저인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사법부는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래서 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사람들 우리가 삼부요인이라고 삼부요인. 세 삼권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의 전체의 우두머리는 물론 대통령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따로 뽑아. 그다음에 뭐도 따로 해?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도 따로 해.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우리가 뭐라 불러? 여. 여당이라고 여당. 여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 반면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은 뭐? 야당. 자, 여당, 야당이 있어. 그 다음에 다수당, 소수당이 있어. 다수당은 말 그대로 뭐? 많은 사람?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당. 국회의원 수가. 자, 그러면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꼭? 아니요. 아니야.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따로따로 뽑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당일 수도 있어. 이해가? 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여당이 무슨 당? 소수당. 여당이 무슨 당? 당 이름이 뭐야? 국민의 국민의힘. 네. 야당의 대표적인 당이 누구 무슨 당?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뭐 그 외에도 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무슨 당 있지?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당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들이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한 명 국회의원. 진보당은 국회의원 몇 명이더라? 3명? 개혁신당도 3명? 조국혁신당이 12명? 더불어민주당이 뭐 170명? 야, 그 국민의힘이 뭐 110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와. 국회의원 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수당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정당은 현재 누구? 더불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한 170명 정도가 돼. 그리고 국민의힘은 11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갈릴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따로따로 뽑는다. 그래서 서로 뭐 한다? 견제한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 삼권 분립의 국가야. 반면 총리 내각제,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 아까 일본이나 그 어디 영국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만 해. 즉 총리 선거 이런 거 따로 없어. 무슨 선거만 한다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만 한다. 그래서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바로 뭐가 된다? 총리 총리가 된다.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근데 이제 이 다수당이 절반을 넘어야 돼. 근데 이제 혼자서 절반을 못 넘으면 다른 당하고 뭐 해서 합쳐가지고 어쨌든 과반수를 넘어야 그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어쨌든 뭐가 된다는 거야? 총리가 된다는 거야. 총리. 자, 그런데 이 총리가 인기가 떨어졌어. 이 총리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총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다. 그럼 선거를 다시 해? 아니야. 그 정당 내에서 다른 우두머리가 뭐가 된다? 총리. 총리가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국회의원 선거만 한 상태 속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총리를 바꿀 수 있어. 이해가? 네 분이 네. 자민당이라는 당이 제1당이야. 다수당이야. 그래서 자민당의 우두머리인 그 사람 이름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시다 총리인가? 이 사람이 지금 총리야. 근데 기시다가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럼 기시다가 내려오면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총리가 될 수 총- 있다. 언제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럼 다수당이 다시 정해지겠지. 그럼 그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총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의원 내각제라고 그러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뭘 겸해? 행정부의 장관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이 총리 내각제에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뭐다? 한 몸. 똑같다는 거야. 입법부의 다수당이 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몸이야. 그리고 사법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얘들은 쉽게 말하면 삼권 분립이 철저하지 않아? 철저하게 철저하지 않아. 총리 내각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주 뭐해? 철저하게.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막강해. 그래서 거의 황제급 대통령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총리라고 부르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 국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면 이제 무슨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총리가 우두머리야. 총리가 실제로 일을 다 해. 근데 거기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어. 독일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힘이 별로 없어. 총리가 거의 대부분 다 일을 해. 그래서 아까 쌤이 총리가 있다고 해서 꼭 저기가 뭐야 군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 했더니 바로 그거. 그래서 나라들마다 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는데 조금씩 달라. 나라들마다. 자, 혹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또는 입헌군주제에 관련되어서 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는 질문이 있다. 없고? 네. 자, 지금 시안이 앞에서 민준이나 서로가 진행하는 걸 봤는데 어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 약간 네, 그냥 살짝 어, 나을 것. 너가 이 책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를 주제를 제안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너 의견도 말하고 하면 되는 거야. 혹시 네. 시안이가 이 책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학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다. 또는 이게 궁금했다. 뭐 하는 거 있어? 있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그럼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 보면 1단원부터 시작해서 10단원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학교 사회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또 고등학교 가면 정치 시간이 정치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배울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영역이 여러분들 삶에 어쨌든 영향을 미쳐. 그 여러분들이 뭐 아니 우리 초등학교 정치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정치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어떤 관련이 정치가 여러분들 삶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아, 음, 엄마 좀 바꿔줄게. 나 지금 수업 중이라 가지고. 민준이 정치하고 민준이의 삶하고 정치요? 어, 어,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뭔가 그 사람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음, 정책을 세우면 음. 그거에 따라서 뭔가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 그래 그건 당연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민준이의 삶에 정치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 어떤 관련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 음, 서로 네. 어떤 영향이 있어? 정, 정치는 정치가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어? 어, 시안이. 음, 정치는 음, 삶에 약간 법을 정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음, 그 정치에서 음, 어, 뭘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자, 정치가 여러분 삶에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일 거야. 그 학교 내에 여러분 초등학교는 별로 관련이 없을 텐데 중고등학교에 매점이라는 게 있어. 매점. 뭐 이렇게 뭐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매점에서 콜라 같은 그러한 음료를 못 팔게 하자라는 그런 법이 지정이 됐어. 그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는 거야. 그게 비만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뭐야? 그전에 탄산음료 잘 사 먹다가 탄산음료 뭐 하는 거야? 못 사 먹. 무슨 그런 게 여러분 삶에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또 얼마 전에는 그냥 게임 그냥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바 셧다운 게임 셧다운제가 지금 시행 중이거든. 그래서 뭐밤 12시가 넘으면 뭐 할 수 없어. 게임 못 게임 게임 못하 게임 접수 못 한다는 얘기. 그런 제도가 그런 거 다 누가 정하는 거야? 그 법, 정치 정치인들. 정치. 어떤 곳에서는 시아나 뭘 이렇게 열심히 봐. 자, 그 어떤 곳에서는 그 뭐지? 학교를 아이들이 아침 8시 반까지 보통 뭐야 통학 뭐야 등교하는데 너무 일찍 등교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등교 시간을 뭐 하자? 늦추자. 9시간을 늦추자. 뭐 이런 법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 이런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정치.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야. 정치. 또 정치인들이 뭘 결정했었냐면 학원 그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너무 늦게 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너무 늦게 이게 하면은 어린이들의 수면권을 방해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시까지다. 뭐 9시 이후에는 뭐 학원 금지다. 중학생들은 뭐 12시까지다. 뭐 11시까지다. 이런 식으로 뭘 정하자는 거야. 그걸 정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 정하면 정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요즘에 무슨 뭐 늘봄 교실? 늘봄 학급 들어봤어? 아니, 그 뭐야 학교 방과 후에 부모님들이 다 그 맞벌이 하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더 많이 저녁까지 운영하자. 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무슨 제도까지 하냐면 학교에서 너네 보통 5교시나 6교시하고 끝나잖아. 네. 아예 학교를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있다가 뭐 하자? 오후 5시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가는 걸로 하자. 그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뭐야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때 민준이? 그럼 좋겠어? 학교에 8시 반에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있다가 집에 오는 걸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학원 안 다니고 좋은 거 아니야? 시안이 어떨 것 같아? 너네는 이미 그러나? 근데 학원 11시 반부터 다니는 것보다 학교가 낫지 않나 차라리 생각해요. 학교를 늦게까지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시안이는? 네. 서론, 어, 학교는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누가 정하는 거야? 정치, 정치. 정치. 정치인들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정한다는 거야. 이번에 무슨 의대 정원을 뭐 한다? 늘린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런 바람에 그것들이 여러분들 장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어? 야, 의대 정원 늘어난대. 그러니까 너네들도 의대를 못 벗어봐. 열심히 공부해. 너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안이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어, 아니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죠. 그 뭐냐. 약간 그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지? 35페이지? 음, 이 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북한이 뭐 그 어쩌다가 그 이렇게 뭐냐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됐는지 약간 전체주의 그 뭐냐 북한을 독재 정치 이 지체 정치를 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좀 놀랍긴 했어요. 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할 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부의 형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채호 알아? 신채호? 네. 신채호. 신채호 같은 경우가 무정부주의자였어. 아나키스트라고 그러는데 무정부주의자. 자, 무정부주의자는 뭐야? 무정부주의가 정보가 없는 걸 더 원하는. 어, 정부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무정부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정부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없, 없어지는 게 낫다. 어? 그것이 바로 뭐다?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냥 정부 없이도 사람들이 서로 뭐 하면서 도우며 협력하며
해결하면서 할 수 있다. 중앙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정부주의자라고 이야기해서 아나키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한때 우리 1900년대 초반에 그 19세기, 20세기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근데 있긴 있어 지금도. 지금도 이제 이른바 정부 형태를 거부하는 그런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주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왕정정치 군주제 얘기했지? 네. 뭐 여러분들 군주제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주제가 이제 요즘에는 뭘로? 입헌군주제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 그래서 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정정치라고 나왔어. 신정정치가 뭐야? 종교에 따라서 정치하는 것. 그렇지. 종교에 따라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것. 그래서 신정정치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단군조선이야. 단군조선 알아 몰라? 몰라요. 아? 단군조선 몰라? 몰라요. 조선. 고조선 우리 고조선이라고 보통 단군 할아버지가 저기 그 뭐야 그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잖아. 고조선. 네네. 고조선을 세웠다는데 그 단군 왕검이라는 말 자체가 단군은 종교 지도자야. 왕검은 정치 지도자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뭐였다는 거야? 하나였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야? 신정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신정정치, 즉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바티칸 시국이라고, 바티칸 시국은 그 이탈리아의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이 있어. 아주 작은. 근데 그게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는 건데, 거기 위에 우두머리가 누구? 교황. 교황. 교황은 전 세계 카톨릭 천주교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바티칸 시국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티칸 시국은 교황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티칸 시국을 우리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정정 씨가 오늘날도 행해주고 있는 거는 어디? 이 이란이야, 이란. 이란 최근에 그 이란이 크게 뉴스에 난 적 있는데 혹시 알아? 이란 그 대통령인가가 이게 그 헬기가 추락해갖고 그 죽은 거야. 그런 아이고. 2인자야, 2인자 대통령인데 그 위에 이란의 호메니라고 그러나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어. 그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인 이란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란은 바로 이슬람 신정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나라들은 아예 또 그 종교가 정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신정정치.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어, 드물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 정치. 독재 정치는 사실 독재 정치 하면서 내가 독재자라고 하는 데는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어. 자기가 독재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박정희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한 거야. 자기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휘두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러.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독재자라고 안 해. 왜? 자기도 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거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야? 푸틴. 푸틴이야, 푸틴. 푸틴을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불러. 근데 푸틴도 뭐야? 다 뭘로? 투표해가지고 선출된 거란 얘기야. 어? 여기 아까 시안이가 물었던 북한의 김정은? 북한 나라 이름 자체가 뭐야?
조선 북한의 나라 이름. 민주주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민주주의 국가야. 게다가 국민들이 주인인 공화국이야. 근데 우리가 북한을 뭐라 불러? 독재국가라 부른다. 독재. 그래서 이 독재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 행사하는 지배자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비판이 뭐 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거? 않는 곳, 않는 나라. 이런 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경찰력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 또 그러한 곳들을 바로 우리가 독재 정치. 그 다음에 장기 집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권력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세습하는 경우, 물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몇몇 요소가 복합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독재 정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가 북한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장기 집권하고 있고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야? 독재 독재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아까 말했듯이 선거해 안 해? 안에 해. 북한도 투표하고 선거하고 다 해. 어? 대도도 있을 거 다 있어. 의회도 있고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를 자기들이 독재 국가로 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한 거야. 다만 국민들이 100% 자기를 찬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판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야. 야, 비판해. 근데 아무도 비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북한은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독재 비판하면 잡혀가니까, 비판하면 그 뭐야,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못한다. 우리는 생각해서 우리는 그들을 독재국가, 독재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지. 됐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가 있어,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말 그대로 전체. 개인보다 뭘 더 중요시해? 전체? 전체. 국가를 더 우선시, 중요시하는 정치체제. 이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경우가, 파시스트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라는 정치가가 있었어. 이 대표적인 이 무솔리니가 바로 이 전체주의, 파쇼였어, 파시스트.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도 전체주의 국가였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 왜냐면, 아, 선생님도 당연히 국가와 국민들 중에 누가 더 우선이야? 국가가 우선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국민교육 헌장이거든? 선생님 그렇게 교육받았어.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 나라의 뭘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는 뭐 해야 돼? 목숨 바쳐 충성해야 돼. 이런 게 뭐야? 전체주의 국가야. 일본이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다 뭐야? 전체주의 국가였다는 얘기야. 일본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개인이 뭐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뭐야? 자기가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가미가제 특공대 저게 가서 죽어도 괜찮은 거야. 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국민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국가가 있는 이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안이가 서로가 민준이가 국가를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시안이나 민준이나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시안이는 너는 평소에 어때? 너가 국가를 위해 있는 거야? 국가가 널 위해 있는 거야? 굳이 제가 국가를 위해 시안이가 국가를 위해 있는 거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 민준이는 저요. 음. 저도 국가가 아니 제가 국가를 위해 그렇지. 애국심이 투철하고 서로는
서로 또 여기서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서로는 어때? 아, 어? 저도 그럼 서로 국가.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도 있나? 시안이 뭐? 아니, 잘못 아니? 생각해 눌렀습니다. 본 거야? 여러분들이 다 국가주의, 국가관이 투철해서,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뭐야? 국가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있구나. 네. 물론 너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너네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앞으로 너네가 계속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 아니면 네가 미국 시민권 될 수 있잖아. 미국 시민권 가서 딸 수 있잖아. 너네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하겠지. 상상도 못 하겠지. 근데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뭐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이씨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나 프랑스 시민 될래. 그럼 프랑스가 날 더 잘 지켜줄 것 같아.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바꿔타기 하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바꿔타기 한다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 그건 그 배신자지, 배신자. 반역자지. 응? 그런 점에서 이게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누구냐. 그래서 전체주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뭐 될 수 있다? 희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전체주의 국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 그래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이라던가 이런 북한 이런 곳을 이제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뭐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뭐라 그런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씁니다. 이것들은 다 정치 형태야, 정치 형태. 지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무슨 형태? 정치 정치 형태. 형태를 뜻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공산주의, 어? 자본,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주의. 이거는 정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경제요. 경제 형태. 경제 형태?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경제 형태가 뭐냐. 근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경제 형태를 택한 나라들이 정치 형태가 뭐 해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러한 경제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국가가 어떠한 건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안이 네. 아까 네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이 됐어? 네. 아니면 아직 안 된 거 있으면 더 얘기하고. 아니, 이제 됐습니다. 자, 그다음 민준이나 선우는 음, 그럼 우리가 2장하고 4장을 얘기를 주로 많이 한 겁니다. 2장과 4장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 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면 이거 좀 더 얘기해 봐야 되겠다는 거. 그 국제협력이요. 아? 국제협력이요. 자, 국제협력에 대해서 사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 다른 책에서도 이미 좀 이렇게 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 유엔. 이제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미국이 참여를 안 해. 심지어는 만들자고 해놓고 미국 내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고 참여를 안 해. 그리고 국제연맹이 흐지부지 돼.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뭐가 발생해? 2차 세계. 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 그러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얘기. 그러면서
야,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국제연맹이 아니라 뭘 만들어? 국제 국제연합 합을 만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엔 유엔, 유엔을 만들어. 국제연합. 자,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산하 기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전에는 개별 국가 단위로 살았어. 즉, 다른 나라와 물론 무역을 하고 하긴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안 않았다는 왔어요. 게 뭐의 발달? 교통과 통신의 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전 세계가 뭐 하나가 평화? 하나.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 국제 협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 자, 아,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뭐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바로 뭐 했어? 전쟁을 했다는 얘기. 근데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무역 문제.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메드인 어디가 제일 많을까? 차이나 차이나. 메드인 차이나가 제일 많다는 거야.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의 절반 이상은 메드인 차이나야.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돼.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거의 뭐 80% 90%가 메드인 차이나였다는 얘기야. 그렇게 무역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할 점, 분쟁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협력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봄철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봄철이 아니라 1년 내내 골머리 쏟고 있는 이른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이 국내 요인만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로 원망해? 중국 중국을 많이 원망하잖아.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잖아.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혼자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또 작년에 또 난리가 났었지. 일본이 어? 후쿠시마 그 오염수 오염수를 뭐 한 거야? 바다에 배출 버렸어요. 방류한 거잖아. 어? 방 내다 버린 거잖아. 그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 바다를 휩쓸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됐죠. 근데 그 아, 오염수 그 정화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일본 측의 주장은 정화했기 때문에 바다에 배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누구의 주장이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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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의 주장이고 우리 측의 주장은 그래 별 문제 없으면 눈의 나라 안에서 왜 그걸 굳이 바다에다 뭐 하냐? 버리냐? 버리냐? 눈에 강에다 버리지. 눈에가 그 공업용수로 쓰지. 생활용수로 쓰지. 왜 문제 없다면서 바다에 버리냐? 어? 그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뭐야? 우려, 걱정하는 쪽의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또 그런 따져봐야 될 그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나라가 서로 교류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교류 협력에 가장 최선을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물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라는 게 있고 내치라는 게 있거든. 외치는 말 그대로 교류 협력하는 거 또는 전쟁 이런 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른바 내치도 우리는 다 같이 하는데 그 내치 그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리가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총리 같은 경우가 권한이 이렇게 크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옛날과 달리 어쨌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 뭐 하는 거? 외교 순방하는 게 제일 많아. 외교 일정 소화하는 게.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 그거 뭐야? 돈 낭비하는 거다. 맨날 무슨 관광 다니냐, 여행 다니냐, 그거 왜 국민 세금 낭비하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워낙 그런 그 다자간 회의가 많아.
그다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다는 얘기야. 그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외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일을 잘 돌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교 내부의 일은 누가 주로 많이 전담해서 해? 선생님, 감 선생님. 교감 교감 선생님. 선생님이 주로 많이 하고 원래 교장 선생님이 물론 학교 전체 일도 되지만 교장 선생님은 뭐 교육청하고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기관과의 협력하는 어떤 그런 일들, 외부 인사 만나는 일들 그런 거를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이 사실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로 치면은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이고 교감 선생님이 총정도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야? 외교부? 외교부예요, 외교부. 그 외교부에 외교, 속한 공무원을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이라고 해서 외교관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면책 특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게 아니라 추방을 당해. 그래서 외교관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 협력이 돼 있거나 우리나라에 그 대사관이 설치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고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설치돼 있고 근데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거야.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거야. 또 반면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누구 영토로 보는 거야? 미국, 만약에 대사관에 무슨 공격을 당했어. 그럼 그 큰일 날 일이야. 그 나라를 침략한 거나 똑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외교관들이 갖고 다니는 그 행랑이라고 있는데 외교 행랑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검사도 안 해. 그 기밀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왜 공항 가면 다 엑스레이를 검사하잖아. 네. 막 여러 번 그러잖아. 근데 그 외교관들이 갖고 다니는 그 외교 행랑은 그거는 그 나라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터치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그 권리를 인정 받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그 국제기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여기 보면 NGO라고 해서 비정부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도 우리 국내 환경 문제만을 생각하는 환경단체였지만 아까 그 환경 문제가 글로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그린피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연합해가지고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린피스 같은 경우가 뭐 국제 사변위원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등등 여러 그런 그 비정부 조직 기구가 국제 협력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됐어? 네. 민준이는 저는 딱, 너는 딱히 없어? 네. 자, 그러면 민준이에게 세이비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 국민의 권리,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 권리요? 국민의 권리. 권리, 권- 인권이요? 권리,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 주권? 주권. 자, 책 105쪽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 국민의 권리는 커다랗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권, 기본권? 자유권. 두 번째가 자유권. 평등권, 평등권. 세 번째가 기본권. 사회권. 네 번째가 청구권, 청구권. 다섯 번째가 기본. 정권, 함정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105쪽에 나왔어. 105쪽에. 그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나 중고등학교 있구나. 가면 이거 여러분들 맨날 시험 볼 거야. 시험 볼 거야. 중고등학교 가면. 외워야 돼, 사실은. 자, 자유권. 에는 어떤 자유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야?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거든. 이런 게 다 자유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하시다는 거야? 이사 갈 이사 수. 근데 중세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사 갈 수가 없었다. 없어요. 지금 북한도 의심받는 게 과연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사를 다닐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는 얘기야. 함부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못 가. 우리는 언제든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등권. 자, 평등권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인간의 차별 성별 대우의 금지, 사회적 그렇지.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특권 제도의 금지, 교육의 기권 분영, 여성 근로자의 차별 금지, 혼인과 가족 생활 남녀 평등, 선거에 있어야 할 평등, 경제 질서의 사회적 평등,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등이 여기에 속해. 이런 평등권에 기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시안이가 쭉 얘기했던 그러한 권리들이 우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기회의 균등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지역 우선 선발제 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부분도 볼 수 있고 여성 근로자의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자, 서로 사회권은 구체로 뭐가 있어? 교육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가족 모성 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어, 그것이. 우리나라는 사회권이 아직은 약한 나라예요. 그동안은 이제 이른바 자유권, 평등권의 신장을 위해서 민주국가가 되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권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권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갈등이 꽤 많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민준이, 청구권은 어떤 것도 있어? 재판 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어, 여러분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재판 같은 거 마음대로 자기 요구할 수 없었어. 음,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옛날에는 그냥 국가가 그냥 여러분이 땅 뺏어가면 끝이야. 야, 이거 국가가 필요해. 내놔. 그럼 끝났어. 근데 지금은 국가가 여러분 땅 함부로 뭐해? 못 가져간다는 거야. 가져가려면 그거에 걸맞는 뭐 한다는 거야? 돈을 보상을 한다는 거야. 어? 형사보상 청구권. 뭐 서로가 무슨 뭐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그냥 미안해. 실수했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왜 나를 잡아가? 나 잡아간 거에 대해서 네가 뭐해? 형사보상해. 라고 하면 국가가 서로에게 뭐 한다는 거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오, 좋은데? 좋아? 이런 부분들이 야 그럼 시안이 네 인생 다 너 잡아가지고 한 30년 감옥에 가뒀다가 미안해 무죄네 하고 30년 동안 내가 너 가둔 거 내가 보상해 줄게. 야 여기 30억. 그러면 너가 나이 40 몇 살 돼가지고 30억 받으면 좋은데 이럴 것 같아? 아, 근데 30억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네 청춘 30년을 감옥에서 썩었는데 어? 그러면 가볍게 그냥 수사만 받으려고 협조한 다음에 경찰서 간 다음에 무죄 되고 그냥 나오면서 한 몇 백 그 정도 챙기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다음에 참정권. 시안이 참정권 구체로 뭐 있어? 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여러분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있다는 얘기야. 공무단위권은 여러분들이 25살 이상 되면 국회의원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서로가 40살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어? 자, 이런 것들. 자, 이를 보고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해서 지금 말했던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권리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의무. 의무도 있다는 거야, 의무. 그래서 지금 111쪽에 보면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 자, 110쪽에 4대 의무 보통 얘기하는 게 뭐야?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 납세의 의무. 이 중에 앞에 두 개는 사실 여러분이 피부에 잘 안 하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두 가지지. 뭐? 국방의 의무와 납세 의무. 납세 의무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는 의무가 있다는 거지.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이걸 이제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고 이외에도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의무로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쨌든 정치에 관한 얘기는 다른 책이 또 이렇게 끊임없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어떤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익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안이 오늘 같이 첫 수업했는데 어때? 소감이 뭐가 힘들었어? 힘든 건 없었고 재밌었어요, 오히려. 왜 민준이가 웃기게 생겨서? 네? 민준이가 웃기게 생겨서? 아, 그것도 일부분이긴 한데. 네. 어때? 서로가 학교에서의 서로하고 여기서의 서로가 똑같아? 아니면 서로가 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시안 어때? 너무 다르긴 해요, 근데. 너무 다르긴 해? 네. 그렇구나. 소라야, 너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와? 아야, 어? 잘하는 야. 학교에서 막 날라다니는데. 와, 서로 민준이가 이렇게 무서워? 아, 네? 아니요. 그래서 못 아니요. 날아다니는 거야, 여기서는? 아니요. 아, 시아나, 너 내일 네? 학교에서 서로를 만난다는 사실 너 잊고 있는 것 같아. 어? 너 목숨이 두 개인 것 같다, 아무래도. 소라야, 네. 죽이지 마. 네. 살려 보내줘.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글쓰기야? 네? 네. 글쓰기는 또 뭐예요? 그렇지, 다음 주 글쓰기지. 네. 글쓰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독서교실 수업이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토의하는 수업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 그래서 뭐 글쓰기가 뭐긴 뭐야. 네가 글을 쓰는 거지, 글쓰기는. 그래서 줌으로 글쓰기도 돼요? 줌으로 글쓰기가 왜 안 돼? 아까 선생님이 글 썼잖아. 공유해가지고. 그 밑, 아,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주어지고 그 글쓰기 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글 쓴 거를 미리 써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면 그러면 글 쓴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또 우선 합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 글쓰기를 첨삭지도 고쳐서 다시 글쓰기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민준아 서로가 계속 우리 독서 감상문 썼지? 네. 다른 거 이번에 그 어? 논술 쓴다 하잖아. 뭐라고? 논설문? 어, 논설문 쓰기로 했다고? 네. 지난번에 썼어?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논술 썼냐고.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논술 썼어?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로비만족? 아닌가? 논술 뭐 썼다고 지난번에? 그 찬반 논술? 찬반 논술인데 주제가 뭐였어? 로비만족이. 노비 그 부분에 대해서 썼어. 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찬반 논술이 아니라 잠깐만. 논술에는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는 게 있거든. 자, 문제 해결 논술도 서론, 본론,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문제 상황을 쓰고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문제 상황 문제 제기. 본론이 문제 해결은 다른데 본론은 아이디어 1과 설명 아이디어
2와 설명, 아이디어 3과 설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본론. 결론은 아이디어를 종합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 하는 게 이제 결론. 이것도 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논술은 말 그대로 문제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참신하고 효과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다음 주에 논술 주제는 자, 여기 보면 제10장에서 회장 선거에서 이기는 법이 나오지. 네. 회장 선거에서 이기는 법이 되는데 전교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 생각해요. 만약에 전교장 선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논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언에서는 그 문제 상황을 설명을 쭉 하는 거야. 전교장 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주제? 뭐라고? 어? 이런 주제 문제가 있어요? 전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지. 그럼 시안이가 야 전교장 당선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뭘 낸다고? 문제 의견? 문제 해결책을 내는 거지. 아, 어렵네. 그러니까 야 지금 시안이를 우리가 전교장에 당선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야 시안이 얼굴 뜯어 고쳐야 돼. 누군가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야 누군가가. 야 시안이 인간성을 뜯어 고쳐야 돼. 누군 또 이럴 거야. 야돈 뿌려야 돼. 돈 뿌려야 돼.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야. 음, 시안아 이해가?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 1번 시안이 얼굴 뜯어 고친다. 2번 인간성을 고친다. 3번 돈 뿌린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쓰면 이거 지금 네. 거짓말로 농담으로 막 한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전에 어쨌든 서론에서 문제 상황과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전교장에 당선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첫째 내고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 아이디어가 효과적임을 뭐하고 증명하고 이거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고 두 번째 아이디어에 쓰고 세 번째 아이디어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요 아이디어만 다시 한번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인상 깊은 마무리, 멋진 말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논술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대 안 합니다. 시안이만 기대하고 다른 사람도 기대 안 해. 아니, 왜 저는 왜요? 네가 아까 기대하라며 처음부터. 아니, 기대할 것 같다고 했죠. 기대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 기대할 것 같으니까 기대할게.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다 이걸 붙여줬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요 문제 연노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원래 다음 주에 글쓰기 수업인 걸 선생님 깜빡 잊고, 시간 그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이 정도 가지고 설명할 텐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써오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문제 연노서를 어떻게 쓰는지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 설명 들은 상태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지. 이해가? 네. 자,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 워드 쳐가지고 카톡이나 나중에 다음 주에 채팅창에 이런 거 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여러분 글 갖다가 이렇게 뭐 고쳐 쓰기 쉽게 해줄 수 있어. 두 번째, 여러분이 컴퓨터 잘 못 치면 공책에 쓴 다음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워드 쳐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그냥 공책에다 써오면 돼. 시안 알겠니? 네. 가능한 대로 하면 돼. 서로 질문. 없어요. 민준이 질문. 없음. 없고, 시안이 질문. 없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다 문제 적었어? 네. 네. 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